네, 이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적 파장도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인데요.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김경수 지사 항소심에서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지금 3년째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긴 합니다만 예.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워낙 짚어주시죠. 길었습니다. 아마 이게 들으면 다 아시는데 그동안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네. 이제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댓글 조작 사건, 선거에 개입을 했다. 파장이 컸고 알고 보니까 이게 김경수 경남지사가 개입됐다더라. 2018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두 달 후 8월부터 이제 기소가 돼서 이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2019년 1월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징역형이 나왔어요. 댓글 조작 혐의는 징역 2년이 나왔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징역 10개월인데 요거는 집행유예 네. 2년. 그런데 어쨌든 구속이 됐죠. 아니 현직 경남지사가 구속이 됐다가 2심이 시작되고 보석이 허락되면서 나왔어요. 도정을 하면서 2심 재판에 임했는데 2심 재판이 끝이 안 나는 겁니다. 원래는 지난해 12월에 나기로 됐거든요. 그랬다가 미뤄지면서 올해 1월에 나기로 했는데 안 났어요. 그리고 이제 11월 6일에 이제 판결을 하기로 날짜가 잡혔으니까 사실은 1년 가까이를 질질 끌어온 2심의 판결이 이제서야 나오는 겁니다. 지금 가장 쟁점되는 부분이 그 킹크랩 시연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1심에서는 봤었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 쟁점되는 부분이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완전히 한번 번복이 되죠. 이 영수증 하나 때문에 네. 김경주 지사 측의 이 이야기가 좀 맞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뭐냐면 킹크랩 측에서는 자, 식사를 따로 했다. 그래서 드루킹이 김 씨죠. 김경수 지사와 별도의 시연을 가졌다라고 주장을 했고 김경수 지사 측은 일관적으로 무슨 얘기냐. 함께 식사를 했다. 그리고 식당에서 식사한 게 아니라 음식을 가져다가 함께 산채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영수증에는 25번 테이블이라고 찍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식당에서 먹었다는 드루킹 일당의 말이 맞는 거 아니냐라고 1심 재판부부터 쭉 진행이 됐는데 네. 결정적인 이제 증언이 나온 것이 이 닭갈비집 사장이 25번 테이블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포장해서 가져간 거다. 포장해 가는 경우에 가상의 테이블 넘버가 찍혀 있는 것이다. 15인분을 포장해 간 게 맞다 그러면서 여기 김경수 지사 쪽의 입장에 힘이 확 실렸던 대목입니다. 자, 지난 6월 당시에 김경수 지사의 모습 보고서 계속해서 한번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동선상으로는 시연이 있을 수 없다라는 저희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 아직까지 특검이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답을 해야 될 차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님, 타임라인을 보면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특검에다 대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대답을 내놔라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대별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고정된 시간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가운데 보시면 킹크랩 시연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됐던 시간에 로그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맞는 저 거죠. 시간을 움직일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근데 좀 전에 최영일 평론가가 얘기했던 닭갈비를 그러면 자기들끼리 식당에서 먹었느냐 포장해 와서 같이 먹었느냐 왜 얘기가 나왔냐면 네. 그 전에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측에서는 닭갈비를 포장해 와가지고 같이 먹었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이 밥 먹는 필요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는 경고모 회원들이 다 모여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네. 저 가운데 빨간 킹크랩이 돌아가는 시간에 내가 따로 그걸 볼 시간이 없었다. 브리핑을 들었다. 네, 브리핑을 들었다는 거고요. 네. 화학범 특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밥을 같이 안 먹었기 때문에 밥은 이 드루킹 일당만 먹었기 때문에 오자마자 모여서 얘기를 브리핑을 들었고 네. 그러고 나서 시간이 비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시연이라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드루킹은 떠났다.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떠났다는 건데 네. 처음에 특검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9시 15분경에 이 드루킹 일당들이 모여있는 곳의 장소를 떠났다는 게 이 김경수 지사의 수행비서 운전기사분의 그 타임라인에 그것도 떴어요? 스마트폰에 다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 처음에 공소를 제기했을 때보다 한 30분 가량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쪽에서는 그거는 두 번째 독대를 냈다. 드루킹 드루킹과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건 나온 거거든요. 애초에 나오지 추가된 않았는데 거예요, 그럼 그 추가가 된 사항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 30분 동안에 뭘 했는지에 관한 얘기는 없고 시간이 비니까 네. 그럼 이 시간은 어떻게 된 거냐? 시연회도 끝났고 브리핑도 다 들었는데 이 운전비 기사분은 30분 이후에 떠나는데 그 이 시간에 뭐 했냐? 그거는 김경수 지사하고 드루킹과 독대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수사 과정이나 1심이나 항소심 들어왔어도 드루킹 측에서 두 번째 독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자 아까 그 보여줬던 그래픽 다시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 하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특검 측 주장에서 봤을 때 밥 먹는 시간 어디예요? 밥 먹는 왼쪽에서. 시간이 특검 측 부정은 뭘 얘기를 했냐면 네. 식당에서 김경수 먹고 지사가 왔죠. 오기 전에 드루킹 그 회원들 경고모 회원들만 따로 먹었기 때문에 네. 산채에서는 식사하는 시간이 아예 없었다라고 그렇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닭갈비 아까 그 사장님의 증언에 따라서 포장해서 가져갔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 특검의 처음 주장이 안 맞게 돼버린 거죠. 저 특검 주장 타임라인대로라면 김경수 지사는 밥을 안 먹은 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항소심에서 닭갈비 사장님의 증언 이후에 이 뭘 어떻게 특검에서 입장을 바꾸냐면 포장해 간 건 맞는데 김경수 지사가 도착하기 전에 우리끼리 따로 먹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는 한 20분 정도 늦게 갔다는 이유로 한 9시경까지 멀리서 온 손님 입장이었는데 식사 제공도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설명 듣고 시연해보고 두 차례 독대까지 해가면서 있다가 그냥 나왔다라는 주장을 다소 갑작스럽게 또 하기 시작한 거죠. 특검 측에서.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보통 당초 공소장에 없었던 부분이 계속 이렇게 추가되잖아요. 예. 추가되고 내용 설명을 바꾸고 이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도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이례적인 게 우리 같은 경우는 형사 재판은 검찰 측에서는 일종의 결론을 지어놓고 네. 그 지어진 결론이 공소장으로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시간이 아예 바뀐다거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바뀌는 경우는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자, 지금 또 다른 쟁점이 바로 역작업이라는 부분인데 이 드루킹 일당이 짜고 했다라고 하는데 봤더니 민주당도 공격하는 댓글을 쓰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비난하는 그런 댓글을 그렇습니다.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짜고 했는데 비난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역작업이라는 제목 자체가 김경수 지사 편이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는데 김경수 지사의 입장에 반대되는 댓글도 있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댓글도 있는데 비판하는 댓글도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무려 40% 가까이 돼요. 이 사건의 초기로 넘어가 보면 이걸 누가 수사하라고 고발했을까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예요, 당시에. 문재인 맞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글이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 조사라고 고발했다가 알고 김경수 봤더니? 지사가 엮여 있네서 네. 깜짝 놀랐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허익범 특검의 주장은 이 역작업은 미미하다, 의미가 없다. 지금 7만여 개의 기사에 100만여 개의 댓글이 달렸고 네. 이 댓글에 8,800만여 개의 좋아요를 눌러서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바람에 여론의 왜곡을 초래했다. 이게 댓글 조작 혐의이고 업무방해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김경수 지사 측에서 수작업을 해보니까 0.7%만 역작업이라고 했던 게 그게 아니고 40% 가까이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경수 지사에 대한 비판이었던 거예요. 그럼 뭐냐 이건? 우리 편이 아닌 거 아니냐 사실은. 우리와 공모했다는데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역작업이 많으냐? 이 문제를 김경수 지사 측이 역으로 제기해서 재판부에서는 특검에다가 이거 모두 다 조사해서 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밝히라고 권고를 내렸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전망일 수도 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고 지금 1심에서는 댓글 조작이 징역 2년 해서 법정 구속됐었고 선거법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최종 결과를 예측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항소심에서는 아까 이제 좀 구구절절 설명을 드렸던 시연에 관련 부분이 완전히 뒤집어졌다라고 사실관계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업무방해가 그러니까 공모해서 댓글 작업을 했다는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요. 네. 나아가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저 드루킹 일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는 그렇죠. 식으로 해서 청탁을 했다. 그리고 그걸 들어주려고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이 이유가 뭐냐면
대선 과정에서 댓글 작업을 같이 하면서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걸 지방선거까지 이어가려고 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그 업무방해가 무죄가 나면 필연적으로 이 뒤에 공직선거법 부분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영희 평론가님, 이게 만약에 이제 유죄가 선고가 된다면 네. 이게 경남도지사 자리와도 바로 연관되는 건 아니죠? 최종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게 2심 판결이기 때문에 네. 3심이 남아 있죠. 네. 지금 이제 2심도 지금 이 드루킹 측과 특검 쪽과 그리고 김경수 지사 쪽이 동시에 이제 항고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심까지 기다려야 되지만 아마 1, 2심이 다 유죄로 나온다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히기는 좀 더 어려워지니까 김경수 지사는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무죄가 선고가 날 경우에는 경남도지사가 이제 대선의 다크호스로까지 이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최근에 이재명 지사 보셨잖아요. 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양강 구도가 이제 예. 확실하게 깨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어찌 보면 2강 1중 구도나 3강 구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